안녕하세요. 오픈마루 엔지니어 피민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에 공개한 오픈코드 기술 백서를 27페이지로 압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크게 7가지 챕터를 다룹니다. 배경과 아키텍처, 배포 모델, 보안과 감사, 운영 성숙도, 경제성, 적용 시나리오 순입니다. 어디서 끊어도 결론이 명확하게 남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AI 코딩 도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지금 기업이 마주한 과제가 무엇인지 세 꼭지로 살펴봅니다. 자동 완성에서 에이전트 스캐폴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AI 코딩 도구는 세 세대를 거쳐 진화했습니다. 1세대는 GitHub 코파일럿 같은 자동 완성, 2세대는 커서 같은 AI 네이티브 에디터였습니다. 지금은 3세대 에이전트 스캐폴딩의 시대입니다.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경로만 알려주던 시절에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으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코드를 타이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에이전트를 감독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스캐폴딩이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에이전트 스캐폴딩이 무엇일까요? LLM 모델과 도구, 세션 상태, 그리고 실행 루프를 하나로 묶는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입니다. 쉽게 말해 주방의 총괄 셰프와 같습니다. 식재료와 조리 도구, 레시피, 주방 인력을 총괄하며 손님 주문을 완성된 요리로 바꿉니다. 사람은 매 단계 칼을 잡지 않고 중요한 승인 지점에서만 개입합니다. 휴먼 인 더 루프가 아니라 휴먼 온 더 루프 방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기업이 이 전환을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기업이 AI 코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니어와 시니어의 AI 활용 격차가 조직 전체의 생산성 격차로 번집니다. 둘째, 코드 제안의 출처와 감사 추적이 없어 프로덕션에 그대로 유입되는 거버넌스 공백이 생깁니다. 셋째, 단일 LLM 벤더에 묶이면 가격과 정책, 주권이 모두 인질이 됩니다. 이 세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답을 요구합니다. 바로 벤더 중립, 감사 가능, 표준화된 스캐폴딩 플랫폼입니다. 이어서 오픈소스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현존하는 오픈소스 에이전트 스캐폴딩 4가지를 비교하고 오픈코드의 내부 구조를 뜯어봅니다. 왜 오픈코드가 엔터프라이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그 이유가 구조에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4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봅니다. 오픈코드, 클로드 코드, 에이더, 컨티뉴입니다. 공급자 중립성을 보면 오픈코드는 75개 이상의 모델을 지원하는 반면 클로드 코드는 엔스로픽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에어갭, 그러니까 외부망과 완전히 차단된 환경을 지원하는 것도 오픈코드뿐입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승인 게이트와 정책 기반 감사 로그를 갖춘 것은 오픈코드가 유일합니다. 마치 범용 정기 콘센트와 특정 브랜드 전용 콘센트의 차이와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현장에서는 전자만 통합니다. 오픈코드의 내부는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가 프로바이더 추상화 계층, 그 위가 도구 레지스트리, 맨 위가 세션 상태의 관리입니다. 건물의 배관과 전기, 내장 설비가 각각 독립 시공되는 것과 같습니다. 배관이 고장나도 전기 공사를 다시 하지 않죠. 모델을 교체해도 도구는 그대로, 도구를 바꿔도 세션 기록은 유지됩니다. 이 모듈 구조가 벤더 중립과 감사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토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스택을 어디에 배치할지 배포 아키텍처를 다뤄봅니다. 이번 섹션은 배포 아키텍처입니다. 오픈코드를 클라우드에 둘지, 완전히 차단된 에어갭 환경에 둘지, 두 방식을 섞는 하이브리드로 갈지, 이 선택이 이후 모든 결정의 첫 단추입니다. 배포 스택은 4개의 층입니다. 가장 아래에 모델 계층, 그 위에 스캐폴딩, 그 다음이 도구와 MCP 계층, 맨 위가 개발자 사용자 경험 계층입니다. 여러 층의 아파트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느 층에 누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보안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모델 계층을 외부 사스에 두면 속도는 빠르지만 데이터가 밖으로 나갑니다. 내부 GPU에 두면 주권은 지키되 초기 투자가 큽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배치 선택지를 세 모델로 나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지 배포 모델을 나란히 놓습니다. 클라우드는 최신 모델을 바로 쓸 수 있지만 데이터 주권 리스크가 남습니다. 에어갭은 완벽한 주권과 예측 가능한 비용이 장점이지만 오픈 모델만 쓸 수 있고 GPU 초기 투자가 큽니다. 하이브리드는 민감 영역만 분리하는 방식이라 둘의 장점을 섞되 운영 복잡도를 2배로 떠안습니다. 쉽게 말해 배달 앱, 자체 주방, 둘 다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차이입니다. 선택은 규제 강도와 조직 성숙도의 함수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에이전트를 어떤 도구와 연결할지를 다룹니다. 다음 섹션은 도구 생태계와 MCP 프로토콜입니다. 에이전트가 사내지라 데이터베이스, 볼트 같은 시스템과 어떻게 안전하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표준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줄임말입니다. 에이전트와 사내 도구 사이에 공통 규격을 두는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통합 복잡도를 확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이전트 10개와 도구 20개를 일일이 연결하면 200개의 선이 필요합니다. MCP가 있으면 30개면 끝납니다. 마치 해외여행용 멀티 어댑터 하나로 모든 콘센트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버 단위로 권한과 감사 정책을 붙여 에이전트의 활동 경계를 코드로 못 박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도구 호출이 실제로 어떻게 흐르는지 살펴봅니다. 도구 호출은 5단계로 흐릅니다. 의도 해석, 정책 검증, 승인, 실행, 감사입니다. 공항 출국 수속과 똑같습니다. 티켓 확인, 신분증 검사, 보안 게이트 통과, 탑승, 그리고 로그 기록으로 남는 과정이 그대로 에이전트에 적용됩니다. 각 단계는 거버넌스 훅입니다. 실행 전에는 정책 엔진과 역할 기반 접근 제어로 위험 행위를 차단하고, 실행 중에는 격리된 샌드박스에서 타임아웃과 리소스 한계를 강제합니다. 실행 후에는 불변 감사 로그가 SIEM에 연결되어 SOC2 감사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섹션은 보안과 거버넌스 전체 프레임입니다. 이번 섹션은 보안과 거버넌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정체성부터 감사 로그까지 5개 계층을 중첩해 한 겹이 뚫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통제 프레임을 살펴봅니다. 보안 통제는 5겹으로 쌌습니다. 정체성, 네트워크, 실행, 데이터, 감사순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성의 성벽, 해자, 내벽, 탑, 감시병처럼 역할이 분리됩니다. SSO와 RBACU로 사람과 에이전트를 식별하고 MTLS로 네트워크를 조입니다. 실행은 컨테이너 샌드박스에 가두고 민감 데이터는 DLP로 걸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불변 감사 로그가 SIM에 쌓여 SOC2 감사에 대응합니다. 한 겹이 뚫려도 전체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급자 중립성 전략을 봅니다. 공급자 중립성은 허브 앤 스포크 구조로 실현됩니다. 오픈코드가 중심 허브, LLM과 버전 관리, IDE, CI/CD, 시크릿, 관측 도구가 6개의 바퀴살입니다. 자전거 바퀴를 떠올리면 됩니다. 허브는 그대로 두고 바퀴살만 교체하면 새 바퀴가 됩니다. 설정 파일 수정만으로 벤더가 바뀌니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효과는 2가지입니다. 작업별 최적 모델 라우팅으로 토큰 비용이 30에서 50% 줄고 벤더 장애 때 즉시 페이로버가 가능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경제성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이어지는 섹션은 운영 자동화와 CI/CD 통합입니다. PR 리뷰 자동화부터 자동 릴리스까지 4단계 성숙 경로, 그리고 조직 성숙도 5레벨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CI/CD 통합은 4단계로 점진 확장합니다. 1단계는 PR 리뷰 자동화, 2단계는 빌드 실패를 스스로 고치는 자가 복구, 3단계는 테스트 자동 생성, 마지막 4단계가 자동 릴리스입니다. 운동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풀 마라톤을 뛸 수 없습니다. 걷기, 조깅, 5km, 10km 순으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1단계는 읽기 전용이라 리스크가 낮고 2단계는 복구 PR의 사람이 검토함으로 여전히 안전합니다. 3단계부터 품질 검수가 필요하고 4단계는 승인 게이트가 필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직 성숙도 자체를 모델로 봅니다. 에이전트 도입 성숙도는 5레벨 피라미드입니다. 1레벨 실험, 2레벨 체계화, 3레벨 표준화, 4레벨 자동화, 5레벨 자율화. 대다수 조직은 지금 2에서 3 사이에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 없이 3층부터 올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3레벨의 거버넌스 기반이 없으면 4레벨 자동화의 블라스트 반경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고는 건너뛴 단계에서 터집니다. 대부분의 현실적 목표는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3레벨 안착이며 4레벨은 그 이후 선별 워크플로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조직별 적용 시나리오를 펼쳐봅니다. 마지막 섹션은 적용 시나리오와 선택 가이드입니다. 우리 조직은 어떤 경로로 도입해야 할지 에어갭 레퍼런스와 사스 에이전트 비교, 그리고 규제와 규모 도축에 매트릭스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에어갭 환경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내부망입니다. 내부 LLM 서버, 프라이빗 MCP 허브, 사설 긴랩, 모델 레지스트리, 감사 싱크가 하나의 섬처럼 작동합니다. 외부 업데이트는 단방향 데이터 다이오드로만 들어옵니다. 마치 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수문과 같습니다. 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 구조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공공망 분리, ISMSP, 히파 같은 규제를 모두 충족합니다. GPU를 자산화한 뒤에는 토큰 한 개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해 경제성도 확보됩니다. 다만 최신 모델 반영은 분기 단위로 지연됩니다. 규제 산업이 오픈코드의 첫 번째 타깃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픈코드와 사스 에이전트를 5축으로 비교해 봅니다. 주권성, 통제성, 확장성, 최신성, 즉시성입니다.
주권과 통제 축에서는 오픈코드가 5점, 사스는 2점에서 3점으로 크게 앞섭니다. 확장성도 내부 GPU 자산 덕분에 오픈코드가 우세합니다. 반대로 최신성과 즉시성에서는 사스가 5점, 오픈코드가 2점에서 3점으로 뒤집힙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을 짓느냐, 호텔에 묵느냐의 차이입니다. 집은 내 것이고 오래가지만 짓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제약 조건이 답을 정합니다. 주권과 통제가 핵심이면 오픈코드, 속도가 핵심이면 사스가 정답입니다. 조직 유형별 도입 경로를 세로축 규제 강도, 가로축 조직 규모의 2 곱하기 2 매트릭스로 정리합니다. 1사분면은 소규모 고규제, 예컨대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경량 온프레미스 70억짜리 소형 LLM이 적합합니다. 2사분면은 대규모 고규제, 은행과 공공기관이 속하며 오픈코드의 최대 시장입니다. 사스 대안이 아예 없습니다. 3사분면은 소규모 저규제, 일반 스타트업은 사스를 쓰는 것이 맞고 오픈코드는 과잉 투자입니다. 4사분면은 대기업 저규제로 영업비밀 영역만 분리해 하이브리드로 가면 됩니다. 조직마다 처방이 다릅니다. 다음 장에서 4가지 핵심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4가지 핵심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3가지 배포 모드 중 선택이 이후 모든 결정을 좌우합니다. 규제와 데이터 민감도를 먼저 평가하세요. 둘째, 거버넌스는 5계층의 중첩 방어입니다. 감사 로그 불변성과 SIEM 연동이 최소 요건입니다. 셋째, 성숙도는 18개월 안에 3레벨 표준화를 목표로 하세요. 단계 건너뛰기는 사고로 돌아옵니다. 넷째, 경제성은 공급자 중립성에서 나옵니다. 멀티 LLM 라우팅으로 비용을 30에서 50% 줄일 수 있습니다. 규제 시장에서 오픈코드는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문장으로 압축하겠습니다. 규제 산업의 사스 에이전트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오픈코드는 주권과 통제,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스택입니다. 도입 경로는 규제 강도와 조직 규모가 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